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3일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도 주중에 휴일이 하나 끼어 있고 다음 주는 바로 대통령 선거일이죠.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 휴일이 끼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 오늘 좀 편하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국내 증시 사실 개장 전에 그리고 주말에 미국의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를 승인을 했죠. 그 여파가 이제 뭐 국내에 많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한 내용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 나스닥 선물이 8시에 마이너스 3% 이상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크게 개파락과 어, 관련된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오전 시장은 많이 놀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의 개파락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국내 증시의 개파락의 정도가 세지 않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시장의 하방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히 재료적으로 많이 녹아들었구나 주가에 그러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소문난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고 소문난 호재 또한 호재가 아닌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뭐 안도랠리 아닌 안도랠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시장 월요일날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수급 동향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코스피는 매도가 좀 많았는데 장 막판 들어서 코스피의 매도 수량이 상당히 매도폭이 축소가 되면서 좀 올라왔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뭐 등등 많은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려주면서 지수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주었고 최근에 확대되었던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 축소가 되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스위프트 제재 승인을 하니까 러시아는 뭐 바로 벨라루스를 움직여서 이제 벨라루스가 헌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배치할 수 있게 해놓고 푸틴은 뭐 핵 전력을 전력 특수부대를 뭐 가동한다 뭐 그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약간의 불안감이 좀 조성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방산주가 아니라 이 해치성 테마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봤었어야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뭐 핵 카드까지 나왔는데 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러한 재료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대폭발을 하고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이 진단 키트 뭐 휴마시스라든지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그 지점이 바로 고점이 되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이 해치 테마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다라고 보면 아주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창형 종목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창처럼 하늘을 높게 찔렀다가 이 칼날처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창형에 빗대서 많이 말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월봉 기준에서 긴 윗골이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주봉상에서 그런 이 칼자루 모양의 캔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바로 시황 넘어가도록 하죠. 주말 사이 미국 포함 서방의 이 스위프트 제재 승인에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3% 급락 추발 여파가 국내 증시에 작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시장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은 뭐 스위프트 금융 핵폭탄으로 말 그대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았죠. 그로 인해서 루블화가 급락을 했고 러시아 내 여론도 급속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이 고양이라고 치면은 고양이가 코너에 몰린 격이 돼서 뭐 핵 옵션까지 지금 꺼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궁지에 몰렸구나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1차 협상이
완료가 됐죠. 근데 이제 중국과의 돌아다니는 뭐 찌라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2차 협상도 뭐 진행이 되더라도 뭐 그렇게 썩 타결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장기화 조짐 속에서 점차 러시아의 카드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라 이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금융제재 국내 기업들 영향과 교육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이 교육 규모 측면에서 절대적 규모가 아닌 점 등과 푸틴의 핵옵션 발언이 그냥 단순한 협박용 카드로 대하는 시장의 모습 속에 일단은 미 증시가 그리고 국내 증시가 양호하게 마감이 됐고 오늘은 우리나라가 휴장인데 일단은 나스닥 선물도 양호한 상태에서 주요 아시아 증시 다 상승 마감은 한 걸로 보여지네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데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라 수요일 국내 증시도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뭐 내용들, 뭐 원전, 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자면 문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금요일 날 시간에 올랐던 순서대로 네, 상승을 보였다 점. 그러면은 당연히 대장주는 보성 파워텍만 봐야 될 것 같고 뭐 수요일 날 하루 쉬었다가 뭐 목요일 금요일 정도 관심 있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최근 독일이 노스트림 2를 이제 전격 중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넣어 드렸는데 친환경 쪽으로 전면 전환을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유럽 에너지 회의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 친환경 섹터의 움직임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 그리고 조선 해운 쪽 섹터 러시아에 12조가 묶여인 이슈는 이슈고 시장은 그 이유를 보면서 달려가는 듯 하네요. 일단은 대우조선 해양이 누적 건조 1위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을 위주로 볼 거고 세력주는 STX 엔진 해서 두 개의 종목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리오프닝 중국 양회가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섹터는 그냥 쭉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인터플렉스 심텍 기판 쪽 위주로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밖에 비트코인 급등에 따른 종목군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전쟁과 공급망에서 지금 배제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3월달 이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장이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 먼저 보면 지금 이제 현재 나스닥 선물이죠. 일단은 양봉을 3일 만들어 놓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흔히 말하면 나스닥 선물에서 넥라인은 이 14,450포인트가 될 거고 나스닥 또한 연속해서 3일째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게 보여집니다. 이 갭 구간 깨지고 내려왔던 이 갭 구간을 만들면서 음봉을 달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런 자리를 그냥 지속해서 뚫고 올라가는지 이 포인트만 좀 잡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코스닥 코스피 지수 또한 최근에 굉장히 좀 이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275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 선까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 또한 이 모습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여집니다. 최근 전쟁 이슈로 추가적으로 빠졌던 이 구간인데요. 전쟁이 이슈가 소멸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라 언제든지 네, 이런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딱 이 자리까지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길쭉 반등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원전주 몇 개를 좀 보면요. 보성 파워텍이 가장 시간에서 셌었는데 갭을 무려 18%나 들었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매매는 좀 못했고요. 저는 이 종목에서 그냥 뭐 한번 손절을 하고 한 번은 본전에서 나오는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좀 들어가서 약손절하고 이때 들어가서 올라갈 때 일단은 매도를 좀 치고 좀 나왔었는데요. 오후장에 지수가 조금 핵 이슈로 인해서 밀리게 된다면 5천 아래권에서는 잡고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 밀리지가 않아서 네, 매매는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대형주가 있었는데 시가를 치고 너무나 빨리 움직여서 사실 공략할 포인트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원전이. 네,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갭을 메꾸는지 그리고 한전기술 등이 갭을 메꾼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계속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CS 베어링 풍력이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엊그저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갭 자체가 얼마나 뜰지 아니면 갭이 안 뜰지 일단은 가봐야 알겠고 이 아래 하단 구간 네, 하단 구간을 지지해주면 네, 분할 매수 접근으로 대응을 해봐도 될 자리로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CS 베어링이 뭐 실적 그런 걸 떠나서 가장 빠르게 치고 갔던 종목이죠.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고 시세가 날 때 굉장히 크게 났던 대장주기 때문에 CS 베어링을 원탑으로 먼저 보고 유니슨 두 번째죠. 유니슨은 근데 상승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니슨보다는 CS 베어링을 먼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무거운 CS 윈드 시가총액이 좀 높죠. 시가총액이 좀 높아서 얘는 수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수급주 성격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엮어서 세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에는 SDN 전부 다 지금 하루 쉬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섹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에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의 OCI 이 돌파 구간이 나왔죠. 그러면은 밀리면 이 자리가 바로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 10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 근처에서 OCI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선 대우조선해양 생각보다 네, 시장에서 강한 듯 합니다. 생각보다 강한 것 같고요. 수급의 이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 안에서 대우조선을 과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원탑으로 대장이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은 대장이다. 지금 만들어져 있던 이 돌파 구간 라인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한 차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STX 엔진은 세력주죠. 세력주고 일단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과열이 걸리는 구간이라 그리고 월요일날 조선주가 한번 쳤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대장주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돌파할 때 뭐 살짝 들어가서 짧게 한 6%? 한 7% 정도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또 폭등을 해가지고 이 윗구간은 다 보지는 좀 못했었고요. 다 보지는 못했던 종목이고 상당히 셌었어요.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해운과 흥하해운이죠. 흥하해운과 뭐 대한해운 쪽에 이 LNG 가스전 운반 관련된 이슈가 동시에 좀 나오면서 반짝 종목군들이 슈팅을 좀 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사실은 다 돌파로만 좀 봤고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사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유튜브에도 언급을 드렸죠. 이 눌리는 이런 자리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놨는데 사실
장중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엄청 강하게 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HMM 지금 해운 운임이 사실 소폭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소폭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은 볼 자리가 없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매수 포인트가 제 기준에서는 나온 게 없었고, 일단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건드려 볼 수 있죠. 21선을 잠시 이탈하고 대반등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완전히 깨버리면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매매에서도 의미가 없는 매매가 돼서 손절 라인은 딱 잡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구간들이 좋은 자리가 한 차례 정도는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까지 말했냐? 리오프닝 섹터 YG 엔터, 지금 엔터 3사가 시장에서는 제일 흐름이 좋고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기반에 이제 3월, 4월 들어가면은 콘서트까지 이슈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을 보고 있고, 그 전에는 일단은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가 3월 3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 나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될 걸로 저는 좀 보여주고요. 한국 콜마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5G 섹터도 상당히 강했죠. 이 3자 배정 유증 이슈가 있으면서 HFR이 좀 강하게 올랐는데, 그 외에 이노 와이어리스라든지 KMW 조금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었는데 5G 섹터에서도 이슈가 나올 자리가 좀 되어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요일날 풍원 정밀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었죠. 신규 상장 종목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매매 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거의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의미 있는 구간들을 넘길 때 보통 매매가 많이 들어가죠. 넘길 때 이런 자리에서 눌림을 본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본다든지. 사실 이게 장중에 이제 라이브 때 이거를 봤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매매는 하지는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는 매매로 접근을 좀 하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눌림으로 좀 들어갔다가 뭐 약손절 하고, 그 뒤에 좀 매매를 좀 해서, 여기는 제가 손절을 한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량을 좀 모아서 이 윗구간에서 전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여기 의미 있는 자리 하나, 둘, 세 번 돌파하고 이 눌림에서 들어가서, 나머지는 여기서 추가 매수가 이 자리죠. 완벽하게 돌파가 돼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윗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판 쪽 섹터 이야기를 몇 개 드리면,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털려버렸어요. 이거를 금요일날 매수를 해놨던 종목인데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종목을 여기서 물량을 좀 모아놨다가
시가 개파락 이후에 올라올 때 네, 약수익권에서 그냥 조금 털어냈고 말았네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이 의미 있는 자리가 결국은 19,300원을 돌파를 하고 역사상 4년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는 바로 깨지지 않을 겁니다. 신고가 종목에 박스권 돌파 종목에 5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보면 5일선 매매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심택도 신고가를 만들었죠. 지금 이러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갈지 그런 점만 포인트를 잡고 보면 될 것 같고, 보유자들은 신고가 종목은 그냥 쭉 갈 수 있는 종목이라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금요일날 월요일날 굉장히 좋았고요. 그럼 거기에 지금 조이시티에서 만든 이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평도 좋고요. ROS라는 게임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를 지금 지켜주고 있어서 눌림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 같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개파락을 맞았던 공간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10만 5,500원 라인 언저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도 네오핀의 상장 이후에 이 토큰이 뭐 급등을 한 영향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되반등을 노리고 있고, 자,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5,300만 원까지 지금 단숨에 좀 올라왔는데요. 이러다 보면 다시 가상화폐 종목군들 움직이겠죠. 일단 비덴트 지난번에도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랐던 부분에 거래 대금이 터질 때는 확실히 터지기 때문에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이 좀 높게 뜰 것 같은데 그래도 힘이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